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장중 약보합권 내에서 잘 견디는 듯 싶다가 결국 옵션 만기를 맞아 우리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매도 공세에 장 막판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매수세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간밤 글로벌 증시는 다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실적 부진 우려로 미 증시는 혼조세로 또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개장 이후 국제유가와 더불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는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보합세로 마감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마감 포인트 짚어주시죠. 일단 마감 포인트 말씀을 드려본다면 먼저 이제 그 FOMC 다음 주죠. 16일, 17일 양일간 이제 벌어지게 되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조기 금리 인상론이 다시금 또다시 이제 그 대두가 된다라는 그런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관망 심리 조금 더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용 지표가 실질적으로 조금은 좀 악화되는 그런 분위기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실질적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늘어나면서 조금 실업에 대한 어떤 그런 분위기 조금은 좀 시장을 좀 누르는 분위기 나타났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겠죠. 글로벌 증시, 글로벌 경제,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경기에 대한 둔화 전망 부분 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김동현 앵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유로존 같은 경우 기업들의 실적 악화 소식, 지금 시장을 누르는 그런 소식 나타났었고요. 아울러서 중국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제조자 물가 지수가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지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면서 중국과 유로존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 이러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대외적인 어떤 그 환경 내지는 대외적인 여건은 그리 우리 시장 내에는 좀 녹록지 않은 그런 분위기 오늘까지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오늘 역시 우리 대내적인 환경 내지는 대내적인 어떤 그 경제 여건과 경기 부양책 이런 쪽에서 다시금 새롭게 이제 그 돌파구를 찾는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 새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조기 긴축 우려에 글로벌 달러 강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엔달러는 어느새 연중 최고치인 106엔대를 돌파한 상황이고 어제 원달러 환율은 12원 가까이 급등하면서 1030원대로 올라섰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9월 금통이라는 국내 이벤트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금통이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에 따라서 시장의 영향까지 함께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금통위 부분 먼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지난달에 금통위에서 금리 일단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는 일단 대외적인 물론 이제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유로존의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했지만 그래도 미국과 유로존의 어떤 그 정책 공조가 조금 좀 깨어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어떤 쪽에 발을 맞출까, 어떤 쪽에 스탠스를 가질까는 아직까지는 결정되기에는 조금 좀 이른 감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달 특히 오늘 같은 경우 기준금리 아무래도 좀 동결 쪽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좀 오늘 시장의 어떤 큰 흐름, 오늘 시장에서 핵심 포인트 좀 생각을 해본다면요. 일단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됩니다. 방금 전에도 김동현 앵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일단 달러화의 강세가 그 가장 큰 어떤 그 핵심 축에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원유 가격의 하락 부분이 우리 시장 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봤습니다. 한 가지씩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달러화의 강세 분위기. 일단 일본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엔화의 약세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로존의 어떤 그 경기 둔화 우려감 지속이 되면서 유로화의 약세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 따라서 달러화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84를 훌쩍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달러화의 강세가 확대되는 그런 분위기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환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어떤 그 기업들 같은 경우 특히나 엔화의 영향을 받는 기업 그리고 유로화의 영향을 받는 기업군들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좀 그렇게 친화적이지 않은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 특히나 엔화 약세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분이랄지 그리고 기계 업종이랄지 이런 부분 우려감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유로존의 어떤 그 유로화의 약세 분위기 역시 우리 시장 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가장 앞에 서 있는 것이 조선업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조선업종 조금은 더 지금 현재와 같은 조금 좀 약세 분위기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이슈로 뽑아볼 수 있는 원유 가격의 약세 부분. 지금 시장 내에서 원유 가격의 하향을 놓고서 지금 매우 하향 쪽에 어떤 그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브렌트유도 그렇고요. 텍사스산 WTI도 그렇고 지금 100불을 지금 깨져 있는 그런 상황. 심지어는 지금 80불대까지 보고 있는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기관들, 그런 IB들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역시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듯 싶습니다. 이런 분위기, 왜 이런 그 원유 가격의 약세를 전망하고 있을까? 그리고 상품 가격의 약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여전히 수요의 부진을 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 수요 부진의 가장 큰 근원지는 뭐니 해도 중국 쪽과 아무래도 그 유로존 쪽이 아닐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서로 맞물려서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세계 원유 기구죠, 에너지 기구죠, IEA에서 이제 글로벌 원유 수요의 증가폭을 하향 전망을 하면서 이제 그 증가폭을 하향 축소했다라는 그런 전망치 나오면서 원유 가격의 재차 좀 하락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그 미국에서의 그 시리아 공습에 대한 어떤 그 분위기 고조되면서 원유 가격 강세가 전망되기도 했습니다만 하지만 그래도 글로벌적인 어떤 그 원유 수요의 증가폭이 둔화된다라는 그런 분위기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가장 첨단에 있는 중국의 수요와 그리고 유로존의 수요 둔화에서 찾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 우리는 꼭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중국의 이제 그 8월 PPI도 사실상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는 어떤 그 1.2% 하락한다는 그 물가지수 발표가 어제 우리 시장에 좀 나타났었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사라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 매우 지금 시장 그 주변 요소가 그리 만만케는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 꼭 염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그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듯 싶습니다. 지금 현재 엇갈리고 있는 같은 소재 업종 중에서도 엇갈리고 있는 어떤 그 분위기, 철강주의 분위기와 화학주의 분위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수요의 감소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원재료 단에서 어떤 그 가격의 하락폭이 심하게 나타났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제조업체들, 철강업체들의 마진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이런 어떤 그 전망 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철강 쪽에 어떤 그 매기가 몰리고 있다라는 것. 어떤 그 사이클적인 상황에서 지금 현재가 어찌 보면 가격 하락이 조금 더 진행이 돼 가면서 결국은 지금 현재 사이클 상에서의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바닥을 탈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의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다라는 점 역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듯 싶고요. 다만 이제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철강업종만큼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측면 속에서 아직까지도 조금은 더 좀 두고 봐야 될 입장이다라는 그런 생각. 지금 특히나 그 수요 공급단의 어떤 그 불균형 부분이 지금 해소되어지는 데는 다소간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맞았죠. 우리 시장 2030선까지 좀 하락한 상황인데요. 반면 코스닥 지수는 연중 최고치를 쓰는 차별화 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대형주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도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역시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불균형이 이제 해소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가능성이 높겠다. 다시 말씀을 드려보면요. 대외적인 여건, 대형주의 친화적인 여건은 아무래도 조금 좀, 외환, 엔화도 그렇고요. 그리고 달러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좀 친화적으로 좀 덜어져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좀, 시장 우호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 특히나 원자재주들에 대한 차별화돼도 가능성이 조금 좀 오늘 같은 경우 특히나 좀 높아지게 되면서 이런 상황들이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형주 지금 IT 같은 경우도 수요단에서의 어떤 좀 어려운 상황들 단시간에 탈피하기 좀 어려울 듯 싶습니다. 자동차와 그다음에 IT 그러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시가총액 대형주들에게는 조금은 더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좀 힘든 장이 아닐까 싶고요. 또 한 가지 좀 IT 쪽에서도 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알리바바의 상장을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전체적인 수급의 리밸런 네이버랄지 아니면 이제 전체적인 고성장 IT주들에 대한 어떤 그 리밸런싱이 오늘도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국내 경기 부양 중심의 오늘도 역시 순환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에 좀 무게 중심을 두는 게 좋겠습니다. 건자재주랄지요. 그리고 소비재 그리고 유통 더 나아가서 금융주에 대한 관심 여전히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관심주였던 동양강철이 고가 기준으로 약 8%의 수익률을 기록하셔서 승률에 승 하나가 더 추가가 되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따라서 전체 승률은 24승 18무 11패가 되셨습니다. 동양강철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위해서 자세한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래일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했던 거기 때문에 금요일 날 했으니까 금요일, 그리고 어제 있었죠. 목요일, 그리고 다시 한번 금요일. 약 3일 동안인데요. 3일 동안 큰 폭의 상승세를 당일날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그 상승세를 지금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제가 보는 바, 무조건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 지금 하단 권역입니다. 자, 보시면, 누르는 과정 안에 놓여있는 차트입니다.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농후하게 있을 수 있다고 조금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익 실현을 만약에 못하신 분들이라도, 홀딩에 대한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틀림없이 좋은 수익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무승부를 기록했던 종목군인데, 자, 3% 수익이 났었거든요. 그 현대로템이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상승이 또 어제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까지 들고 계셨던 분은 이제, 다시 한번 더 5% 수익이 되셨죠. 수익이 되셨으니까, 저는 무승부, 상관없습니다. 무승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승이 될 수도 있고, 패만 안 되면 되죠. 패가 안 되면 되는 거고, 상관은 없는데, 혹시나, TV를 보면서 시청을 하시는 분들, 여기서, 이 현대로템 지금 이제 5% 넘게 났는데, 한 6%, 7%, 6% 가까이 났는데,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은, 일단 1차적인 이익 실현 하십시오. 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재매수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높은 수익을 조금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이렇게 따로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하시면 공개방송 조금 들어오세요. 힘들더라도 들어오셔가지고 좀 더 AS를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자, 그리고 세아드 스틸도 자, 거래일이 짧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어제 계속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짧게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래일이 사실
이건 목요일날 추천했던 종목군이기 때문에 거의 뭐 이날에서 오늘까지 약 3봉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8% 가까이 수익이 났습니다. 여기에서 1차적인 전고점 자리죠. 전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번 끊어줘야 됩니다. 이익 실현 무조건 하시고, 요 전고점대, 이 가격대, 지금 39,000원대 돌파를 보시고 난 다음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익 실현 꼭 하시자. 그래서 TV를 보시는 분들, 그리고 공개방송에 참석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AS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저는 분명히 6% 그리고 8% 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아베스틸, 현대로템 다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대응 방안 꼭 마련해 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종목 한 개 골라왔습니다. 자, 오늘 히든카드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일전에 한번 했습니다. 일전에 했는데 좋은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무승부인가 아니면 패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승은 아니었어요. 승은 아니어서 조금 아쉬운 기억이 있고 현대 엘리베이터를 제가 추천을 많이 했습니다. 한 2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 방송을 통해서 이성래 한방 코너를 통해서 한번 했었고 그리고 타 방송을 통해서 한번 했었는데 현대 엘리베이터 그만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군이다.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차트상으로는 왜곡되어 있는 모습이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자, 뭐 낮은 진폭이죠. 이런 박스권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지금 어떻게 할게요? 이렇게 밑으로 내렸다가 다시 한 번 더 들어올리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이런 차트를 본다면 항상 이 지지권역에 우리가 항상 당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내렸을 때 손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수급이 바뀌었다는 거죠. 수급이. 손바뀜이 분명히 이루어진 차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손바뀜이죠. 제가 늘 강조해드리는 손바뀜이 이루어진 차트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번 어제 외국인이 큰 매도세를 보였다는 거죠. 자, 고점에 누가 샀죠? 고점에 외국인이 샀습니다. 근데 왜 저점에 왜 팔았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로템,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연산기억법인데요. 일단은 건설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건설 경기가 좋아진다. 그래서 철근 관련으로 철강 관련주들이 올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한 개가 있으면 25층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걸어서 올라갑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의 엘리베이터 회사는 몇 개입니까? 총 4개, 점유율 큰 회사가 4개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틈새 시장 자체에서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시멘트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죠. 시멘트 어디에 써요? 건설에 쓰잖아요. 경기 해보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관련주는 안 올랐어요, 아직까지.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업황적인 부분 자체가 분명히 변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실적까지도 같이 동반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차트의 이런 단기적인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흐름 자체가 끊긴다든지 이거는 왜곡되는 현상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의 가치적인 부분이 분명히 달라졌는데 거기에 박스권 돌파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면 분명히 시세 분출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무조건 상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현대 엘리베이터 저는 지금도 좋은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공략해 드리겠습니다. 자, 무조건 승천객이 미숙했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시초가 그대로죠. 시초가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플러스 5%,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35,500원대. 그래서 요거는 5% 나더라도 더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손절가 꼭 기억하세요. 35,500원입니다. 35,500원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 플러스 5%. 그리고, 매수가는, 자, 이성래 한방은 항상 시초가를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어렵죠. 하지만 성공률이 높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시초가 말씀을 드리면서
금요일 마감 잘 하시고요. 즐거운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옵션 만기 끝났습니다. 좀 더 평화로운 나날들이 이어지길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도 풍성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개방송 열어놨습니다. 꼭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강연의 홍보. 자,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의 강연에 있는 거 아시죠? 9월 13일 토요일 날 열리고요. 9월 14일 일요일 날도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각각 대구와 창원에서 열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인 현대 엘리베이터까지 알아봤습니다. 장 개장까지 2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유스타기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장 예상부터 유창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어저께 장 막판에 이제 그 만기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아침에 좀 강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찌됐든 뭐 선물옵션 동시 만기 영향이라고 하더라도 뭐 하락을 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나서 오늘 반등이 어저께 하락폭을 만회하지 못한다라면은 조금 힘들어질 수 있지 않나. 그렇다고 뭐 주가 급격히 조정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반등 자체가 좀 미약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기 있고요. 그것을 좀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선물 수급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변화가 없다라면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한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뭐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좋은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513포인트에 대한 부담감, 이것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 12일) 금요일 오늘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먼저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장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어쨌든 어저께 빠졌던 부분들은 다시 회복을 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띠면서 2042포인트대로 좀 회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지지 라인 자체를 조금 이탈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만은 뭐 61선 자체를 좀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헤드앤숄더가 지금 발생되는 상황에서 이제부터의 지지력 싸움이 상당히 중요하다. 만약에 2030포인트대를 지지를 못한다라면 앞으로 다음 주 중반까지요. 그렇다면은 2000포인트 초반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걸 열어놔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자리가 지지가 된다라면 다시금 2080포인트대까지도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좀 체크를 하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선물에 대한 수급 변화 좀 체크를 하면서 코스피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일단은 신고가를 연출했었죠. 연중 신고가를 연출하면서 그전과는 다르게 약간의 상승폭을 줄였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모습을 띄면서 마감을 했고요. 지금도 코스닥이 어저께 거의 고점 부근에서 시가가 형성된 다음에 이제부터는 뭐 570포인트는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면은 작년 고점은 당연히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한 588포인트인데요. 오히려 그 이상으로도 580포인트, 590포인트가 돌파가 된다라면은 앞에 숫자가 6으로 바뀌는, 아니, 6으로 바뀌는 600포인트대로 진입도 할 수 있는, 길목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좀 조금 유념하면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상승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일본 증시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15% 하락한 15,885.04포인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또 반등하는 모습이죠. 포스코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역시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네요. 신한지주 1% 가까이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기아차 역시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SK텔레콤 오늘 좋습니다. 1.4%나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과 LG화학 역시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1% 넘게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도 어제 하락을 만회하며 반등하고 있습니다. 동서도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CJ 홈쇼핑과 다음만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CJ E&M 역시 어제 하락을 만회하며 1.23%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업종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근혜 연구원님. 네, 일단 코스피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통신, 전기가스, 철강금속, 전기전자, 기계, 섬유의복, 그리고 건설, 유통, 은행, 서비스 이런 식으로 2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특징은 일단 통신하고 전기가스 같은 경우는 역시나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좀 강한 업종이 선두에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일단 통신은 LG U+를 제외한 SK텔레콤, KT 모두 약 1% 정도 가까운 플러스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가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 그리고 경동가스, 대성에너지가 일단 플러스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철강금속도 역시나 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일알미늄, 현대제철, 신화실업, 고려아연, 부국철강, 만호제강, 현대하이스코, 그리고 TSL제강, 유니온스틸, 포스코, 현대 BNG스틸, 한일철강, 한국철강, 영훈철강, 동국제강, 그리고 세아베스틸, 문배철강 이런 종목들이 좀 플러스로 시작을 했고요.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주도 있고 중소형주도 좀 섞여 있는 모습인데, 써니전자, TC엔코, 주연테크, 대우부, GS인스트루먼트, 가온전자, 경인전자, 넥솔론, 삼화전자, 자화전자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하고 있고요. 대형주 중에서는 뭐 대덕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정도가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다. 그리고 뭐 대덕 GDS, LG디스플레이도 한 0.7%, 그리고 LG전자, 삼성전자도 한 0.7% 정도 플러스권으로 좀 시작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랜만에 좀 상승폭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기계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권으로 시작을 했는데 청호컴네, 삼화왕관, 그리고 역시나 대표적인 이 기계주죠. 이 두산 인프라코어, 그리고 SNTC, 대동공업, 신성 FA, 계양전기, 삼성테크인 같은 종목들이 플러스권으로 시작을 했고요. 뭐 한라비스테온공주라든지 두산엔진, 그리고 KC코트레, 신성 ENG 같은 종목도 오늘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섬유의복도 오늘 움직임이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 대연이 4% 넘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신원, 성안, 박림, DSR, 그리고 아비스타, FNF, 그 다음에 인디F, 한세실험, LF, 원림, 남영비비안, 신용화코르 이런 종목들이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섬하고 BYC, 에리트베이직, 태평양물산도 일단 장 초반에는 좀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건설업종이 또 오랜만에 좀 잘 움직이네요. 오늘은 사모, 그리고 코롱글로벌, 고려개발, 성지건설, 화성산업,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부토건, 현대건설, 현대산업, 사모개발, 신세계건설 같은 종목들이 좀 플러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나 뭐 대형 건설사도 그렇지만 중소형 건설사들, 특히나 중형급 정도 되는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눈에 좀 띄는구나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화학도 오늘 움직임이 좀 좋네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뭐 플러스권으로 좀 시작을 했는데 SH에너지화학이 좀 눈에 띄고요. 대한화섬과 현대페인트, 그리고 한농화수, 동원시스템즈, 도레이케미칼, 조강페인트 이런 종목들 플러스로 시작을 했고, 롯데케미칼과 OCI도 1% 넘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유화도 0.8% 넘는 플러스로 좀 시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소형주를 좀 살펴볼까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출판 매체 복제가
가장 높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 디지털 컨텐츠, 오락문화, IT 소프트웨어 순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출판 매체 쪽은 로엔 때문에 좀 상승폭이 커지고 있죠. 로엔이 3%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KD 미디어, 이퓨처, 양지사, 예림당 같은 종목도 플러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제약주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인트론 바이오가 4% 넘는 상승세, 그리고 차바이오텍, 세움메디칼, 대성위생물, 셀트리온, 화일약품, 대화제약, 테라제니텍스, DHP 코리아, 메디톡스, 경동제약, 셀루메드, 그리고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대봉LS, 에스텍파마, 셀트리온 제약 같은 종목들이 플러스로 좀 시작을 했고요. 디지털 콘텐츠 쪽은 게임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죠. 플레이 위드 넥슨 GT, 다날, 썬데이 토지, KT 뮤직이 상위권에 좀 포진이 되어 있고 액터즈 소프트, 알서포트, 조이시티 같은 종목들도 1% 넘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락문화 쪽에는 YG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플렉스, SM, 초록뱀, 대원 미디어 같은 종목들이 플러스로 시작을 했고요. IT 소프트웨어 쪽은 뭐 많은 종목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데 이론이라든지 게임주들, 그리고 유비벨록스가 4% 넘는 상승세, 한국정보인증, IDN, 다날, 슈프리마, 큐브스, 그리고 포인트아이, 오픈베이스 같은 종목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보면 소프트웨어, 그리고 게임, 그리고 음원주들이 좀 상승폭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업종 분위기 살펴봤고요. 수급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해주고 있네요. 네, 외국인들은 한 50억 정도 순매수해주고 있고요. 어저께 그 차익을 통해서 2,2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전체적인 매도 규모는 한 700억 정도 선이 좀 안 됐다는 얘기는 그래도 상당한 물량을 소화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수급적으로는 뭐 유가증권 시장에 대한 수급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여전히 조금 긍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선물 쪽에 대한 수급이 좀 좋지 못하죠. 어저께도 거의 3,000개가 가까운 매도가 나왔고 오늘도 매수가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소폭이나마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조금은 우리가 확인할 부분들은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신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철강이라든지 뭐 전기전자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들 종목군들 특히 이제 전기전자 쪽이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반대로 운송장비는 여전히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완성업체들은 조금은 더 지지력을 좀 체크를 하면서 접근하시길 바라겠고요. 철강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최근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이 좋은 흐름을 띠고 있는 와중에 의외로 새로운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기대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확인하면서 접근하시고요. 다만 코스닥 시장은 어제도 좀 매도가 나왔고요. 오늘도 좀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쎄 뭐 외국인들이 매도한다고 해서 뭐 무조건 빠지거나 상승을 못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상승 자체가 이게 제한된 상승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 점은 좀 우리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외환시장 현재 흐름 짚어주실까요? 네, 달러원 환율이 50전 상승한 1,036원 60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는 1,036원 초중반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강달러 재료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달러 재료라고 하면 역시 엔저에 따른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과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전망,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전망인데요. 먼저 여기에서는 미 조기 금리 인상 전망에 여기 환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이 1,038원 25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 플러스 1원 45전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036원 10전보다는 약 70전 정도 상승한 셈이었습니다. 또 달러엔 환율은 다시 107엔선까지 상승하면서 당국의 개입 경계감을 높였고요.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언급되면 1,040원도 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1,040원대에서의 추가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반대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특별한 힌트 없이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한다고 한다면 달러화는 다시 1,030원대 초반까지 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금통의 스탠스 및 이에 따른 역의 움직임에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상 환율 범위는 1033원에서 1042원입니다. 104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KTNG입니다.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담배세 인상의 판매 감소 우려가 됐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로는 크루셜텍입니다. 중국 화웨이의 지문인식 모듈 수출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고요. 슈넬 생명과학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화천그룹의 매각 협의 중이라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KTNG 일단 담배값 인상에 대한 이슈가 연일 계속 좀 뉴스로 뜨겁게 나오고 있는데요. 또 KTNG가 하락세를 또 오늘도 이어줬네요. 정부의 이 금융 정책에 대한 발표, 그래서 담배값에 대한 내년도 1월부터 2,000원 인상한 이 부분이 얘기가 나왔고, 판매 감소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15년 1월 1일부터 담배세 지금보다 2,000원 올려서 담배 가격을 4,500원 정도로 인상을 하고요. 이제 향후 소비자 물가 인상률이 담배값 자체에 좀 반영되도록 물가 연동제를 좀 도입하는 방안 자체가 추진이 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 담배값의 흡연폐를 경고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좀 의무적으로 넣게 되고요. 편의점 등 이 소매점 내에서 이 담배에 대한 광고를 좀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좀 나왔는데, 일단 이 KTNG 주 이슈였죠. 담배 판매에 대한 판매량 감소, 이 부분이 좀 가장 투자자들에게는 악재로 좀 다가오는 것 같고요. 일단 정부는 실속을 챙겼는데 기업 자체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이 담배 가격 인상안을 보면 담배세가 기존 대비해서 한 12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고가와 유통마진이 기존에 950원 대비해서 한 230원 정도 증가한 1182원. 그러니까 이 10% 내외의 소매 유통 마진을 주는 업계 관행 자체를 좀 고려하면 이 KTNG 출고가가 불과 한 4.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증가한 게. 결국에는 정부의 세금 증가는 많이 늘었지만 기업에 돌아가는 이익은 그렇게 늘지 않았다. 그래서 이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인상안 자체는 일단 KTNG에 굉장히 좀 안 좋은 뉴스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게 기술적인 면인데, 일단 악재는 좀 어느 정도 단기간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긴 보는데요.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반등이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이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9만 원을 좀 회복을 시켜놓으면, 그러니까 120선이 한 88,000원 후반대인데 여기를 좀 돌려놓으면 9만 원이 갭을 메우는 자리고요. 그러면 좀 기대는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단기 낙폭에 의한 어떤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기대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이게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리하게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9만 원 선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일단 수급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크루셜텍인데요. 중국 화웨이의 지문 인식과 관련된 이슈가 좀 나오면서 이 중국 화웨이 쪽의 수출 그 부분 때문에 오늘 굉장히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 크루셜텍이 중국 스마트폰 업체에 지문인식 모듈을 수출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 강세가 나왔죠. 이 터치 방식 지문인식의 핵심 부품을 화웨이 쪽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제 크루셜텍의 기대감은 화웨이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중국 주요 이 스마트폰에 대한 지문 인식 모듈 전체를 좀 공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만큼 또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 각광을 받는 것 같고요. 주가에서 일단 어느 정도 좀 반영은 했는데 뉴스가 나오니까는 또 오늘 갭으로 뜨네요. 반영이 좀 된 것 같은데, 이제 향후에 이제 중국 시장이 어떻게 얼마나 좀 공략을 하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주가는 일단 오늘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좀 어려운 가격대가 됐죠.
그래서 어제 종가로 공략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일단 신규로 공략할 수 있는 자리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만약에 여기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온다면 13,000원대까지는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만약에 조정을 좀 받고 간다면 10,000원대까지의 갭자리를 좀 메우고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일단 수급과 어떤 거래량 이런 부분들이 좀 이 결정을 지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종목은 슈넬생명과학인데 지분 매각 기대감이 또 나왔네요. 지분 매각 기대감이 최대주주 지분 매각 추진설에 대해서 일단 조회 공시를 요구를 했는데, 중국 화천그룹과 지분 매각에 대한 협의 중에 있지만 확정된 사실은 없다. 추후 결정되는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죠. 일단 기대감은 충분히 이틀 정도 반영이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가방 컴퍼니가 중국 기업에 매각이 됐는데 최근에 이 중국 기업에 이 매각되는 부분들이 한국 기업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중요한 게 이제 과연 어떻게 돌아갔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오늘은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차익 매물들의 공방이 좀 세기 때문에 사실 매매를 좀 빠르게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런 종목들은 내 종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대미포조선입니다. 불황에도 이익 개선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내기주인 쿠쿠전자인데요. 나흘새 약세를 보이면서 18만 원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바이오텍입니다. 해외 의료법인 인수 추진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현대미포조선이 그래도 조선사들 중에서는 좀 좋은 영업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소형 LPG선 쪽에 대한 이제 매출이 좀 늘어나고, 여기에 대한 기술력이 좀 축적이 되면서 중대형 LPG선에 대한 수주의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에코십, 그러니까 친환경 조선 기술이죠. 여기에 대한 기술력도 높게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한 매력도를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 예전에는 뭐 단일화된 제품을 좀 선조를 했다라면은 최근 들어서 이런 제품들을 다각화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뭐 워낙에 조선사들이 아직은 좀 좋지 못하죠.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이 최근 들어서 수주하는 물량들은 좀 정상적으로 가격을 좀 받고 있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좀 앞으로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남아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현대미포조선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게 뭐 선박에 대한 저가 수주도 좀 있겠습니다만은 해양 플랜트 쪽에 대한 저가 수주의 영향이 좀 크게 작용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대미포조선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조금의 이익 개선 속도가 좀 더 빠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 자체가 일단은 좀 오늘 그런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강도는 좀 약한 것인데, 왜 그러냐면은 지난 7월 달에 좀 큰 폭의 좀 하락이 나왔던 자리가 13만원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13만원이 안착이 돼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준다라면은 한 14만원대까지는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0선 자리죠.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은 121선 정도 선까지 목표를 설정해 놓고 대응하시고요. 13만원을 크게 이탈할 가능성은 없겠습니다만은, 만약에 13만원을 그러니까 지금 12만 9,500원이라는 얘기는 거의 13만원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좀 지지하지 못한다라면은 한 12만원 초반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위로는 한 만원에서 15,000원, 아래로는 한 만원 정도의 하락을 열어놓고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쿠쿠전자가 보호제소 물량 해제에 대한 그 부담감을 해소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조금 약세를 띠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점을 좀 갱신할 수 있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처음에 좀 과도하게 올랐던 부분들이 있었죠. 너무 그 좋은 뉴스로만 포장을 해가지고 거의 27만원까지 3일 만에 갔다가 지금은 17만원대까지 거의 한 35% 정도 고점 대비해서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띠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유에서 물량이 풀린다고 했을 때 기존에 이 쿠쿠전자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손실이겠죠. 그러니까 공모가에 매수하지 않는 한은 상장이 이루어진 날부터 지금까지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보다는 손실을 더 많이 보고 있을 예정인데,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에서 물량이 풀린다라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매도, 차익 실현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더 약한 흐름을 띌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17만 7천 원 정도가 17만 5천 원 정도 지켜진다라면은 다행스럽게도 한 19만 원대까지의 반등을 열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17만 5천 원이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저점을 우리가 예단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시면서 약간은 보수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고요. 차바이오텍이 이제 계열사죠. 차이스케어를 통해 가지고 해외에 의료 법인을 인수를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1,100억 정도 유상증자를 납입을 했고, 그 자금을 가지고 해외 의료 법인을 인수를 해서 해외 진료를 좀 추진하려고 하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은 차바이오텍이 예전에 차바이오엔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요.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계속해서 해외 의료 산업 진출을 계속 깨하고 있었고, 이번에도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 성과를 보여준다라면 충분히 주가는 긍정적인, 방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재상장되면서, 기업이 분할되면서 주가가 좀 큰 폭의 좀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 14,000원대 이상으로 반등을 보여주기 쉽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14,000원 이상으로 반등을 보여주는 것을 하긴 하고 접근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급등세를 띄는 상황에서의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전력입니다. 7월 판매가 실적이 양호하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현입니다. 하반기 수익 개선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신성통상도 실적 대폭 개선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가장 먼저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도 얘기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좀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있고요. 그리고 또 7월 판매 실적 양호한 부분, 이 부분이 또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인데, 지난 7월 전기 판매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5%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7월 판매량 자체가 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일단 수익적인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기대감, 그리고 이제 주택용과 일반용은 사실 판매량이 좀 감소를 했는데 산업용이 좀 증가폭이 좀 컸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좀 나왔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 이제 달러원 환율이 안정세에 좀 접어들면서 국제 유가 자체의 어떤 하향 안정세, 이런 부분들이 또 원가의 어떤 절감 부분으로 좀 이어졌고요. 원자재를 또 전량 수입하기 때문에 일단 원화 강세 자체가 연료비 절감으로 좀 귀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다운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석탄 가격 역시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이 전체적으로 좀 수익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건 이제 주가죠. 주가가 이제 계속 44,000원, 45,000원을 돌파를 못하고 좀 박스권에 좀 계속 갇혀 있는 모습인데, 중요한 게 이제 4만원 초반에서 44,000원대의 박스권을 어떻게 언제 뚫느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대감은 많이 있거든요. 일단은 1차적으로 3만 7,000원대부터 한 4만원 초반에 이 가격대를 좀 1차적으로 돌파해 놓은 부분이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2차 박스권 상단을 과연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 부분이 관심이죠. 그래서 2차 박스권의 어떤 상단은 5만원이기 때문에 과연 5만원 가격대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수익 개선 전망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좀 올랐었는데, 브랜드 리뉴얼이 좀 완료됨에 따라서 이 대현의 하반기의 수익성에 대한 개선, 그리고 이 리뉴얼 브랜드가 타이비스트라고 하는데, 이 타이비스트의 본격적인 판매 증가로 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개선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국인 인바운드 관광객 효과로 고수익 브랜드 이 모조에스핀, 이 부분이 올해 연간 한 10%대 성장률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익성에 있어서 그리고 실적에 있어서 좀 상향되는 기대감들 이 부분이 주요했던 것 같고요. 자, 이제 주가인데 이것도 한전하고 좀 비슷합니다. 2,600원대 가격을 좀 뚫어내야 되거든요. 최근에 계속 상단이 한 2,600원 정도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직전 고점이 2,980원이었고요. 이 작년 10월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3,000원대를 찍으면 새로운 가격권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3,000원 그러니까 2,980원을 돌파하기 이전에 결국에는 2,600원을 돌파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2,800원을 돌파를 해내야 직전 고점에 대한 트라이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00원에 대한 도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봐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2,600원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드리겠고요. 신성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개선에 굉장히 좀 폭이 크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긍정적인 기대감인데요. 지난 회계연도 영업이익이 261억 4,7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개선폭이 크다. 이 수출 부분에 있어서 마진 구조가 좀 개선됨에 따라서 굉장히 좀 이 수익성 개선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인데 중요한 게 이제 이 신선통상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갭상승을 시켰죠. 이제 1,300원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1,300원을 좀 돌파시켜야 직전 고점이었던 1,380원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선통상 같은 경우에는 상단 저항을 한 1,300원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뚫지 못한다면은 다시 박스권 뚫어낸다면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세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S1입니다. 3분기 매출이 사상 최대라는 전망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엔터주들과 음원주들 등 놀자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모텍을 살펴볼 텐데요. 애플의 NFC 수혜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이제 S1이 좀 강한 모습을 띄고 있는데요. 한 4.6% 정도 좀 올라오고 있고요.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연평균 3년 동안 한 12% 정도의 그 신규 가입자 증가를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 대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업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된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을 보여주고 있고요. 3분기 예상 매출은 4,400억 정도를 보여주면서 최대 매출을 보여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S1은 사물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새로운 시장을 좀 개척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하락을 했다가 바닥권을 다지면서 다시 박스권 상단으로 좀 회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띄고 있고요. 8만원이 일단은 좀 하나의 그 걸림돌이 되겠습니다만은 8만원이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하게 8만 4, 5천원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앞에 있는 한 8만 2천원대 매물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접근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 초반에 주가 흐름을 보면서 접근하신다라면은 좋은 결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좀 놀자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YG 엔터테인먼트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 제일모직하고의 사업 연계 한 2주 전인가요? 루이비통하고의 사업 연계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음원주들 많이 올라왔었죠. KT 뮤직이라든지 소리바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음원 가격 인상이라든지 신규 가입자 증가에 대한 기대감 올라왔었는데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일단 음원주들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의 상승이 조금 제한적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엔터주들은 의외로 한번 올라오고 나서 조정을 주고 기간 조정이 됐든 가격 조정이 됐든 좀 쉬었다가 올라오는 모습을 띄고 있기 때문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이런 호재성 유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SN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홍콩하고의 어떤 투자, 엔터테인먼트하고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반짝하고 주가가 좀 올라오진 못했어요. 근데 충분하게 YG 엔터테인먼트처럼 움직인다라면은
큰 폭의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5만 원대까지의 반등을 좀 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엔터주들이란데 놀자주들 그 음원주나 엔터주들 중에서 선택을 한다라면은 음원주는 일단 조금 보수로 보면서 엔터주들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아모텍이 이제 NFC 그 근거리 무선 통신, 뭐 모바일 결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게 NFC가 뭐 지금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작년 재작년부터 제품이 출시가 돼서 적용이 됐습니다만은 이것을 그 시행하는 뭐 가맹점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는 것이 이제 애플이 기술을 적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매니아 성격이 강한 그리고 시장을 약간 선도하는 업체가 적용을 했다는 얘기는 가맹점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좀 우리가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는 거죠.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러한 기대감의 상승은 거의 끝자락에 오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가 얼마를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추경 매수는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특징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함께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금통위 금리가 동결이 예상된다. 무난한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지수는 박스권 플레이가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IT 부품 섹터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주와 내수주에 초점을 맞춰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의 안상현 대리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반기 실적 개선주와 내수주에 초점을 맞춰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한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가 8월 초 이후 최저치 수준으로 좀 떨어지면서 조정 분위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도 뭐 외국인들은 코스피 150억, 뭐 코스닥을 좀 많이 팔아서 26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그런 이유는 뭐 추석 연휴 휴장하는 동안에 뭐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이슈가 좀 불거진 점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으로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강세, 상대적인 강세가 심화가 되면서 국내 수출주들의 실적 모멘텀이 좀 약화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실제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그 달러 인덱스가 지난 2013년 7월 이후 최고치로 좀 올라와 있고요. 그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8월 이후 좀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그 미국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의 그 금리 인상 이슈가 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상대적 강세와 그 장기 국채 금리 상승세가 좀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이머징 시장의 바로미터인 중국 상해 종합주가지수가 그 고점을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을 비롯한 그 신흥국 증시로 그 글로벌 투자 자금이 꾸준히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는 뭐 위험자산 선호도가 조금 더 높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는 뭐 전일 외국인이 좀 10거래일 만에 매도로 좀 돌아서긴 했지만 그 장막판 프로그램 형태로 좀 매물이 출회된 것을 감안하면은 그 쿼드러플 미칭계로 인한 좀 일시적인 현상의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래서 그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우리 정부의 강력한 그 경기 부양 의지라든지 그 외국인의 그 매수 기조가 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그 아직까지는 뭐 내수주라든지 하반기에 실적 개선주 위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수출주의 경우에도 전기전자 업종이 그 반등 시도가 재차 강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런 수출주 쪽에서도 시적 모멘텀에 변화가 있는 그런 종목 쪽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측면으로는 최근에 그 애플 신제품 출시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매출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국내 부품주, 그 메모리라든지 카메라 디스플레이 쪽을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최근에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비용 감소가 좀 예상이 되는 항공이라든지 해운, 전력주들, 유틸리티주들 이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는 추천드리는 게 실적 개선주라든지 내수주, 턴어라운드 중심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번 주 포트폴리오였던 섬유, 의복 오늘도 좋거든요. 오늘도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 증권, 건설, 기계, 철강, 운송, 미디어, 배당주를 유지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석관동 지점 안상현 대리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이죠. 장 출발은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코스피를 보면 다시 또 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자,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이렇게 코스닥을 많이 올려놓고 코스피의 상승의 어떤 코스피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코스닥의 상승 제한이 있다. 분명히 그래 얘기를 드렸죠. 그죠? 그리고 573선을 뚫고는 갔지만 결국은 변동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이 지금 코스닥에서 또 빼서 일부 자금을 빼서 또 코스피로 옮기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거래대금이 부재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형태를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기관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만은 이해는 됩니다만 동정이 안 갑니다. 그죠? 예, 기관이 너무 이상한 형태의 매매를 하고 있어서, 기관이 지금 계속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저점 매도를 하면서도 또 계속 갈아타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을 하고 있다. 즉, 결과적으로 계속 수수료만 발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관의 이런 형태가, 전일도 이제 그 코스피 급락이 나왔던 것이 바로 기관의 대량 장막판에 쏟아진 기관의 대량 매물 때문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점들 살펴본다면 이 기관이 왜 이런 짓을 할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좀 이상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지금 지점이 통폐합되고 있고 그들의 어떤 자리가 불안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실적적인 측면이 강조되면서 수수료를 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점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걸림돌 속에서도 지금, 상승의 어떤 가닥은 잡아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래대금이 워낙 부재하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서 또 오늘 조금 하락을 만들어내면서, 시장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참 보기가 너무 어려운 장입니다. 왔다 갔다에 너무 반복을 하다 보니까 지치는 장이고, 굉장히 힘든 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장일수록 여러분들이 조금 심지 굳은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도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대외 변수가 지금 있죠.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오늘 또 FOMC에 대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일 날 오늘이죠. 금일 이제 또 현지 시간으로 12일이니까 금일 저녁쯤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리고 스코틀랜드 독립을 하겠다는 그 투표, 그 결정 여부도 어떤 대외 변수가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들의 어떤, 그러니까 글로벌 정치가 지금 불안정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글로벌 정치가 이렇게 안정화되어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증시가 상승한다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되지, 위해적 요인은 아니라는 거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오늘 아침 기사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한중 위안화 특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한중 위안화 특구를 왜 할까요? 자,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 지금 한중 FTA를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중 FTA와 그 다음에 한중 위안화 특구는 우리나라 증시에 분명한 그 견인차 역할을 좀 좋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대외 변수들을 겪고도 이제 우리 증시가 가야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즉, 지금 중국이 새로운 2014년도 들어와서 새로운 신고점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럼 우리나라 증시도 경기 부양책과 더불어서 지금,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측면들이 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어떤 매매, 수급적인 측면에서 아직은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한번,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큰 손들이, 위험 자산 쪽으로의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부펀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대한민국을 방문을 하죠.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라고 하죠. 그 부분들이 또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주도주군을 뚜렷이 이끌고 갈 장인데도 그 주도주군의 오인을 한 번씩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 자꾸 오늘은 또 금융주를 확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섹터별로 어떤 종목별로 빼는 것이 아니라 섹터별로 한꺼번에 확 빼고 하니까 이런 어떤 자 금융주, 증권주 한번 볼게요. 증권주 오늘 뭐 전체적으로 다 하락입니다, 그죠? 시장은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은행주도 빼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하락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락을 자꾸 만들어내는데 결과적으로는 섹터별로 묶어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한꺼번에 던지고 한꺼번에 주워 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갈아타기에는 너무 시간상 모자라는 부분 갈아타버리면 그걸 어김없이 또 빼버립니다. 얼마나 어려운 자리입니까? 그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렵게 딱 만들어 놓은 기관의 이런 못된 행태를 참 두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못내 안타깝습니다. 좀 뭐라도 진짜 여기라도 시원하게 한 방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섹터별로 확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따라갈 수는 없어요. 따라가면 어김없이 또 빼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전략은 맞지 않고요. 결국은 종목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전략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종목에 대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전일 이제 목요일 날이죠. 이번 주는 추석 연휴 때문에 목요일 날 첫 시간이었어요. 그죠? 간다 새로 간다로 얘기를 드리면서 바로 애플 관련주 얘기를 드렸어요. 거기서 SK 하이닉스와 그죠? LG 디스플레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금일도 상승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자, 이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전일은 고점을 만들고, 밀려 내려왔어요. 그죠? 시가 고점을 만들고 밀려 내려왔습니다만, 결국은 오늘 또다시 상승을 하고 있다. 즉, 이거는 뭐냐면, 시장의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애플, 스마트폰의 이제 2차 전쟁 시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죠. 스마트폰이 결국은 이제는 스마트폰 기기를 넘어서서 연동되는 기기들, 즉, 예를 들면, 스마트워치, 그 다음에, 그리고 증강현실, VR, 그죠? 그 다음에 구글 글라스, 스마트 글라스죠. 그런 쪽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이죠. 결국은 이것도, 결국은 연결되는 기기의 그 수를 늘려가면서 새로운 2차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플도 아이워치가 나왔고요. 갤럭시는 이미 기어라는 제품이 나와서 돼 있고, 소니도 역시 지금 이제 스마트워치를 발표를 한답니다. 그리고 LG도 G2R이라는 스마트워치가 나왔고, 결과적으로 이제는 연동기기들, 즉 사물 인터넷 기기들이 하나씩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이죠. 그 기기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차 전쟁이 시작됐고, 2차 전쟁에 자, 이 2차 전쟁, 스마트워치도 마찬가지고, VR도 마찬가지고, 글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 글라스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이제 센서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그래서, 전일 이제 좀 강하게 올랐던 것이 바로, 어보 반도체예요. 어보 반도체가 전일 한 4% 넘게 급등을 좀 나왔는데, 이게 왜 올랐느냐? MCU입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때문에 오른 거죠. 그죠? 센서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동되어져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지금 계속해서, 모바일 디램 쪽이잖아요. 결국은 이 모든 기기들이. 그러니까 그 모바일 디램과 연관돼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되고, 결국은 사물 인터넷 시장하고 동반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같이 죽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성장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물 인터넷 시장을
하반기 주도주로 봐야 된다는 관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SK 하이닉스 금일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도 금일 좋네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강연회를 갑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세한 얘기들을 강연회를 통해서 좀 얘기 드리고자 해요. 다시 저희 이제 경상도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바로 내일이죠. 내일은 부산에서 합니다. 부산일보 부산일보죠. 부산일보 이제 소강당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하여튼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요. 부산일보에서 부산 분들 좀 많이 와주세요. 제가 좀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많이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모레 일요일이죠. 바로 이제, 대구로 또 갑니다. 영남일보에서 하는데요.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하니까요. 지하 2층입니다. 대강당에서 하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참석을 해 주십시오. 제가, 대구, 부산에 강연에서 이번에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좋은 얘기들. 지난번에 가서 제가 그 신원방림 얘기 드렸는데, 신원방림 얘기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필히 참석을 좀 해주세요. 신원방림이 지금 신고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자, 그래서, 시간은 똑같이 오후 2시입니다. 둘 다. 그리고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이니까요. 문의 많이 하셔서 강연에 많이 참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꼭 도움이 되는 얘기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코스닥을 조금 더 빼네요. 약 5포인트 가까이 빼고 있고, 코스피는 5포인트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즉, 결과적으로 지금 거래대금이 부재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섣부른 접근보다는 지금부터는 차근차근 모아가시는 전략이 맞고, 역시 종목적으로 대비하시는 전략이 맞다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렌 버핏은요, 한꺼번에 주식을 사지 않습니다. 계속 모아가서 시세 분출이 날 때까지 기다리죠. 그리고 강태공도 고기가 잡힐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너무 급한 매매, 너무 빠른 매매가 여러분들의 매매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038포인트 좀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568포인트로 하락 전환된 모습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